국내 자동차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는데요. KG 모빌리티가 마침내 중국 체리 자동차와 추진해온 준대형 SUV SE10의 공동 개발 계약의 세부 조율을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KGM의 운명이 걸린 중대형 SUV SE10의 개발이 이제 확정된 것인데요. 작년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F100이라는 컨셉트카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바로 그 모델이 양산형으로 확정되었으며 출시 시기는 내년 하반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이 SE10 단순한 신차가 아니죠. KGM이 중국의 체리 자동차와 손잡고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안전성, 개발 비용의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국산화라는 피할 수 없는 딜레마를 동시에 안고 있는데요. KGM의 포워드 전략부터 SE10이 채택할 체리의 T2X 플랫폼의 능력, 그리고 유럽 관세와 노조의 우려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산화 숙제까지 SE10을 둘러싼 모든 것을 한번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10은 KGM에 있어서 단순 신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KGM이 2030년까지 7개의 신차를 선보이겠다고 밝힌 KGM 포워드 전략의 대망의 첫 번째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KGM의 기술, 체질 개선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핵심 과제이기도 한데요. 사실 KGM은 그동안 뼈아픈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무쏘 EV, 토레스 EVX 등 기존 내연기관 모델을 전동화하는 과정에서 개발 비용의 압박과 일정 지연이 반복이 되었었죠. 특히 전기차 시대가 빠르게 오고 있는 만큼 속도와 안전성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KGM은 신차 개발에 있어 전략적인 변화를 택했는데요.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용과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차 출시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KGM의 이러한 결단이 바로 중국 체리 자동차와의 협력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협력이 KGM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와 도전과제를 던져줄지는 SE10의 심장, 즉 플랫폼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10에 탑재될 체리의 T2X 플랫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10은 체리 자동차의 최신 모듈형 플랫폼인 T2X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인데요. T2X가 왜 KGM의 눈에 들었을까요? 가장 큰 강점은 뛰어난 확장성입니다. T2X 플랫폼은 내연기관은 기본이고 하이브리드까지 모두 지원하는 멀티 파워트레인 플랫폼이죠. 이는 KGM이 단일 차종으로 다양한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 주게 됩니다. 특히 토레스 이후 KGM의 디자인 경쟁력이 살아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 튼튼한 플랫폼 위에 KGM의 스타일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데요. 더욱 주목할 점은 최근 시장 수요의 변화를 반영해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EREV의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는 것입니다. EREV는 내연기관이 발전기의 역할을 하여 배터리를 충전하기 때문에 순수 전기차의 긴 충전 시간과 주행거리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죠. KGM이 이 EREV를 SE10에 탑재한다면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결국 KGM의 T2X의 선택은 개발비와 리스크 절감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플랫폼 외부 조달은 곧 중국 부품의 비중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피할 수 없는 논란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 외부 조달 소식이 전해지자 KGM 현장과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노조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SE10의 일부 핵심 아이템이 외부 도입 방식으로 확정이 된다면 현장의 일거리 감소와 기술 내재화의 저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장기적인 연구 개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산화 비율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노사 간의 이슈를 넘어 KGM이 글로벌 시장, 특히 유럽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전략적 숙제이기도 합니다. 왜 국산화가 필수일까요? 바로 유럽연합의 관세 폭탄 때문입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SE10의 내수 시장을 넘어 유럽 지역을 수출 물량 확대하려면
이 관세 장벽을 피해가야 하는데요. 만약 SE10이 중국산 부품 비중이 높아 중국산으로 분류가 된다면 45%라는 막대한 관세로 인해 유럽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유럽 판매를 위한 국산화 확대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요건인데요. 체리차 역시 이 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KGM의 평택 공장을 생산 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KGM과 체리 모두에게 평택 공장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SE10의 성공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좋은 레퍼런스가 있죠. 바로 르노코리아와 지리자동차가 손잡고 만든 중형 SUV 그랑콜레오스입니다. 그랑콜레오스 역시 중국 지리의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사용했지만 르노코리아의 디자인과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했죠. 그 결과 개발비를 절감하면서도 국내 소비자 취향에 맞는 글로벌 완성차 수준의 품질을 구현해 시작 안창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도 KGM이 국산화 비율을 높이며 품질을 올리면 르노코리아의 사례처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조언하는데요. 즉 외부 플랫폼 도입으로 개발 효율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그 위에 KGM만의 색깔과 대한민국 자동차 품질 기준을 확실히 입혀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SE10은 KGM에게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체리의 플랫폼 효율성을 위해 KGM만의 디자인과 품질 그리고 국산화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결론은 KGM화가 성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 KGM의 SE10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SE10은 KGM의 포워드 전략의 첫 번째 신차로서 기술적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노조와 유럽 시장의 요구에 따라 국산화 비율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복합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SE10이 KGM의 르네상스를 알리는 성공적인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SE10 개발 과정과 시장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